안녕하십니까. 원영이정의 명리산책 격국 용신론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제69강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격을 정하는 법, 그 격을 정하는 법에서 이렇게 5가지로 제가 써놨어요. 우선 1번을 보면은 본기 투간자로 정한다. 여기서 본기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그 지장간에 보면 여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본기가 있어요. 그 본기를 우선적으로 격을 잡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장간 중 투간자로 정한다. 본기가 항상 투출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장간이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그 중에서 어느 하나가 천간에 투출이 됐다면 그것으로서 일간과 견주어서 격을 잡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유력자로 정한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본기는 여기서 배제됩니다. 왜냐하면 본기 투간자로 정한다라고 1번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와 중기에 해당하는 2개의 지장간이 있을 겁니다. 그 2개의 지장간에서 투출한 게 없어요. 그럴 때에는 사주의 지지의 모양을 살펴서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이 지지권을 장악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더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유력자로 격을 정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비견겁제를 피한다 했는데 여기서 비견겁제는 일간의 비견이 되는 것, 지장간 중에 말이죠. 지장간 중에 일간의 비견 또는 겁제가 되는 것은 설사 투출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격으로 잡지 않습니다. 격으로 잡히는 경우가 월지에 일간의 록, 비견입니다. 일지의 겁제, 양인입니다. 그것은 걸록격이나 양인격에서 놓일 얘기고요. 일반 이 내격에서는 일간의 비견겁제를 격으로 잡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법칙이 다 그렇듯이 예외 없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내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뭐 예외가 복잡하다든지 그건 아니에요. 몇 가지의 예외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격국론을 하면서 좀 서두르지 않는 것은 이 격국 용신론에 접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기 쉽게 제가 여유를 부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제일 먼저 본기 투간자로 정한다. 이것을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주가 필요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갑진, 그 다음에 병자, 병신, 그 다음에 계사, 이런 사주가 있다고 합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강의하는 시간에 예로 드는 사주들은 옛날 고서나 다시 말하면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사주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사주, 또 저에게 내방하셔서 상담을 청하신 분들의 사주는 이 강의 시간에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사주는 같더라도 다른 사주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사주가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지금 내격에 해당되는 격을 잡는 것입니다. 일간은 병화가 되겠지요. 이게 격이라고 했습니다. 병이. 그래서 이 병화 하면은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당신은 하늘의 태양이요서부터 시작을 해서 온 세상을 비추어 모든 만물이 자라게 되니 이 병화야말로 희생정신을 필요로 한다든지, 또 병화의 장점, 단점, 병화가 가리키는 우리 인체의 오장육부 그 외의 부속 기관들을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병화 일간이 자월에 태어났어요. 자월이라고 하면은 한겨울이죠. 몹시 추울 때입니다. 이 자월에 태어난 병화는 우리가 겨울이라고 하는 시절을 살아보면 어떤 병화의 존재가 그 따뜻함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시절에 병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자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정관이 된다. 정관, 육친으로 보면은 정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격을 정할 때 우리는 망설임 없이 이 사주는 정관격이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격이 정관격이라고 정해졌으면 상담하러 오신 분들에게 이 정관이라고 하는 육친의 그 특성, 그러한 것들을 가볍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는요, 천간에 투출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예외의 하나가 되겠는데요. 자나 묘나 유는, 자묘유, 여기서 오화는 좌우묘유에서 빠졌네요. 이 자묘유는요, 지장간이 단일한 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자는 계수예요. 계수. 묘는 을목이고 유는 신금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묘유 세 개의 경우는 천간에 투출이 되지 않아도,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투출이 됐네요, 계수가. 그러나 투출이 되지 않아도 바로 정관격이라는 격을 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5번의 예외의 경우에 하나가 되는데요. 자나 묘나 유는 기가 순수하기 때문에 천간에 투출이 되지 않아도 정관격이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자수가 이 시청간에 투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틀림없는 정관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쉽지요? 아마 이러한 본기 투간자 선정의 예는 하나를 더 들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신축, 그 다음에 무술개미, 그 다음에 임자, 이렇게 돼 있다면은, 자, 여기에 월지는 술입니다. 일간은 계수가 되고요. 계수가 술월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술은 신, 정, 무라고 하는 지장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정무 중에서 여기 신금이 있고 정화가 있고 무토가 있는데, 여기 천간을 보니까 신금도 투출했고 무토도 투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본기 투간자로 정한다 했으니까 여기서는 신금이 아니라 무토로서 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국수 하게 되니까 역시 정관격에 해당되는 그러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까요 자묘유의 경우를 하면서 제가 오화에 대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오화는 지장간을 보면요 기토와 정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일한 기로 볼 수가 없죠. 기토라고 하는 기와 정화라고 하는 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투출되느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집니다. 그와 이와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자묘유 영역에 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관격이라고 하는 그런 내격의 하나를 예로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지장간 중 투간자로 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2번은 본기 투간자는 여기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본기 투간자는 없고 역이나 중기 그 둘 중에 하나가 투출됐다면 그것으로서 격을 잡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기를 제외하고 역이 중기 중에서 투간한 자로서 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역시 사주를 예로 들어서 보겠습니다. 기사, 병인 이러한 사주가 있다고 한다면 기사, 병인, 그 다음에 계해무오, 이런 사주가 있을 때 계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났다. 그럼 인월에는 무, 병, 갑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갑목은 본기가 되죠. 여기와 중기가 되는데 이 갑목은 투출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주에. 그러면은 무토와 병화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요. 무투도 투출하고 병화도 투출이 됐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럴 때는 어떤 얘기가 됩니까? 제일 유력자로 정한다. 제일 유력자라고 하는 것은 이 무토와 병화 이 둘을 놓고 이 사주를 살펴본다. 그러면 이 지지에 무토가 더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은 병화가 더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나?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사화가 있고 인에도 병화가 있고 여기도 병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에도 정화가 있습니다. 이 무토에 대한 것은 여기로서의 존재밖에 되질 않아요. 그럼 이렇게 될 때는 여기서 제일 유력자가 병화가 되기 때문에 수국화가 되잖아요. 그럼 정제격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격.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암장정 이제 투간자로서 이렇게 선정한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제일 유력자로 선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투간이 여기 중기가 됐을 때도 유력자로서 격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정제격이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우리가 사주에 계해, 정사, 그 다음에 경진, 무인, 이렇게 돼 있다면 경금일주 아닙니까? 경금일주가 4월에 태어났네요. 그럼 이 사 중에는 무, 경, 병이 있습니다. 역시 본기는 1번 문제로 올라가서 투출이 되지 않고 여기 무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과 병화가 있는데 경금은 비경겁을 피한다. 여기 비경겁제를 피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투출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경금의 비견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제외하고 무토하고 병화를 봐야 되는데 본기는 투출이 되지 않고 이 무토만 여기에 투출이 됐어요. 그러면은 토생금이니까 편인격이 됩니다. 여기도 양이고 여기도 양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인격 토생금 해주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지장간 중 투간자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5가지의 법 중에서 1번과 2번을 갖다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쉽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괜히 격을 잡는데 너무 어렵다 이런 고정관념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3번째, 4번째, 5번째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